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단기 선교 여행에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올해 말 개관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학자인 안교성 전 장신대 교수를 초대 관장으로 선임하고 후원 유물 기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한신교회는 해마다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신학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17일째를 맞은 신학 심포지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지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미션 리포트에선 올해 초 7.6 규모의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상황과 교회가 펼치는 복구 지원 활동 등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안전한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단기 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사고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한국인에 대한 강도와 테러 위협도 이전보다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단기 봉사 활동이 교회의 보편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을 만큼 익숙해지면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단기 팀을 나가는 분들은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교회가 귀를 기울이고 또 국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라 정책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런 걸 잘 들어야 되는데 괜찮다 그러고 그런 거 뭐 스킵해가지고 넘어가고 그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들은 무엇보다 단기 봉사팀이 위기에 빠지는 일은 그 팀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 해당 선교지, 그리고 기독교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들이 단기 봉사 활동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에 대한 강의나 실습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회도 아니고 한 교회의 단기 봉사 한 팀, 그 팀이 가서 사고를 당하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교지 자체가 모든 NGO와 선교사들이 입국 금지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국민 전체가 우리 혈세를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안전한 단기 봉사 활동을 위해선 기본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 안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것과 현지 선교사와의 지속적인 상황 공유,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실질적인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또 종교와 관련된 현지법을 위반하거나 현지인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 시비와 폭행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놀이 등 수상 활동을 할 땐 안전사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에선 교통사고에 주의하고 풍토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상황이나 강도나 소매치기 등 예기치 못한 범죄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긴급 연락처 등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은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단기 선교팀은 이 사전에 충분한 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임을 우리가 좀 각 교회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선교 전문가들은
해외 단기 봉사 활동이 일회적인 방문이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선교지와 현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방향성을 둬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 YWCA 연합회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이번 선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효력 정지를 통해 군사훈련 강화에 나선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무력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는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며 남과 북이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소통 채널 복원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올해 말 개관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학자인 안교성 전 장신대 교수를 초대 관장으로 선임하고 후원, 유물기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담아내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설립과 개관 준비에 분주합니다. 역사문화관 건축은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초대 관장도 선임했습니다. 교회 역사학자인 안교성 목사가 기독교 역사문화관 개관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안교성 초대 관장은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전국에 산재한 기독교 기념 기관들을 연결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허브형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그런 것들을 기증을 받고 또 수장하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박물관, 역사문화관이 되겠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어떤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기획이나 진행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각국의 기독교 역사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사문화관은 올해 안에 개관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담은 다양한 유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사용한 당시의 한글 문법책과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글 학습 친필 등 중요한 문헌들이 기증됐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문헌 자료만이 유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교회,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앙생활 물품 등을 기증받아 전시할 계획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거 기독교 역사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에서 이어오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틀어줬던 영사기와 필름들, 톰과 제리 같은 만화 영화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을 전도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하신 수첩, 이런 것들도 기증을 해주셨거든요. 역사문화관 측은 이를 위해 유물 기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교계 지도자들도 릴레이 기증에 참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 등이 유물 기증에 동참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기독교 기관, 단체들과도 협력해 한국 기독교 관련 자료와 사료, 유물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제17회 신학 심포지엄이 다음 주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의 교육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교육의 장이 다음 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립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신교회와 미국의 장로교 신학교인 레드렌즈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공동으로 제17회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신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6월 목회자를 대상으로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해왔습니다.
신학 심포지움은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처럼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연장 교육의 이런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17회 신학심포지엄은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를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열립니다.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가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하며 프리스턴 신학교 조나단 리 월튼 총장이 오순절주의와 능력주의 시대에서의 공공선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한반도 미래연구원 김주현 고문은 북한과 통일을 주제로,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강에스더 교수는 정신질환을 주제로 강단에 섭니다. 이 밖에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와 박준서 교수, 미국 우스터대학교 박찬석 교수 등의 성서 강의도 이어집니다. 제17회 신학심포지엄은 강용규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주관하는 마지막 심포지엄이기도 합니다. 42년 동안 목회를 해온 강 목사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맡겨진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생명을 걸고 잘 섬기는 일,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강용규 목사는 신학심포지엄을 통해 목회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재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주노동자 사역단체인 나섬공동체가 운영하는 제안 몽골 학교가 어제 제20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안 몽골 학교는 몽골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전 세계 유일의 재배 몽골 학교로 지난 1999년 설립돼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00여 명의 몽골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올해 20회 졸업식에선 초중 고등학교 각 과정 총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올해 초 7.6 규모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일본 노토반도 소식을 살펴봅니다.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노토반도 교회 재건을 위한 무료 자선 콘서트를 여는 등 재난 발생 초기부터 피해 복구를 위해 꾸준히 힘써오고 있는 곳입니다. 블레싱 재팬의 윤성애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또 이제 여전히 복구하는 단계고요. 복구하는 단계고 이제 일본 목사님들이 일본인 교회 협력회의 노토 헬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협력회의를 하시는 분이 노토 부흥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 두 곳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일본에 계신 한인교회들도 기금들을 마련하셔서 현지에 직접 가서 봉사도 하시고 기금 마련한 것을 전달도 하시고 이제 관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도 이제 며칠 있으면 팀 꾸려서 또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땅이 갈라지고 이랬던 상황이라 집이 엉망되고 이랬던 상황인가 그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망가졌고 무너진 가구를 좀 회복시키고 생활의 환경을 도와드리는 상황이죠. 또 한참 복구하고 올해 이제 복구가 좀 되고 하반기에 조금 그래도 좀 괜찮아질까? 그러니까 슬슬 가설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외지로 좀 나가 있었던 분들이 다시 가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죠. 복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고 내년 정도에나 조금 그래도 복구가 됐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시지는 노토반도 교회를 무너진 교회가 여기 노토반도에는 12개 교회가 있어요. 12개 교회 하나가 완전히 파괴가 됐고 두 교회가 완전히 거의 반이 무너졌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구하고 회복하는데 그 다음에 또 새롭게 교회를 태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싶고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사랑의 교회 글로벌 센터와 일본 선교하는 팀 그 다음에 빅화이어 또 블레싱 재팬 이 세 팀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너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그것만으로 저희가 너무 은혜가 됐고 또 봉사하고 이런 모습 일본 선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느끼게 됐고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됐다고 그래서 한 250여 명 정도 오셨는데 그분들도 너무 은혜로웠고 그렇게 너무 좋은 반응들이셨어요.
원래 목표는 사실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 5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것저것 모아서 600만 원 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마음이 동하시면 후원도 해주셔서 6월 말까지 저희가 기도를 또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또 여름이 되면 뭐 CCC라든지 이제 교회들이 또 단기 선교 봉사, 단기 선교 개념으로 해서 단기 봉사자들을 많이 또 보낼 계획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들이 가서 현지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협력을 잘 하셔요. 그다음에 선교사님들도 일본 목사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대표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물품을 받으면 어쨌든 우리가 기부를 받는 사람들이 되고 어쨌든 케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는 사람 입장이 더 겸손하고 정말로 상대가 마음 부담스럽지 않은 안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섬겨야만 이게 진짜 환대를 받고 섬김을 받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즐겁게 우리 하나님 나라 가족이 모여서 우리 사랑을 나누는구나.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혹은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역시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려면 어떤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어떤 모습보다는 같이 도와주는 것 같은 서로 조금 프렌드십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노토반도에 나는 이재민이 나왔잖아. 삶의 터전이 잘 재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려면 일본의 정부가 또 빠릿빠릿하게 올 필요가 있어요. 정부와 그쪽의 소통이 좀 잘 이루어져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중심에 일본 교회와 또 한국 선교사님들, 일본 목사님들이 합력해서 일들을 잘 소통해서 잘 서로 협력해서 정말 교회가 우리를 정말 우리의 이웃이구나, 우리의 친구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유일한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번 때 다시 좀 느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제일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13년째 동일본 대제는 아니라 그 전에 한신대지라든지 실제로 돌아가신 분보다 이후에 자살자가 더 많았다니 트라우마에 걸려서 화장실도 못 간다는 거야. 이게 씩 내리면 이렇게 물소리가 쫙 나면서 그때 올라왔던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뭐 엄습하는 공포감이 확 올라온다는 거야.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일본에는 기독교 상당히 약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블레싱 재팬 힐링 미니스트리가요. 그곳에 계신 트라우마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블레싱 재팬의 대표 윤성애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부분 맑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